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2월 첫날 아침에 즐겁게 오늘 방송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앞서서 오늘의 좋은 글 한 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꿈꾸는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하다. 신념도 강하지만 신념에 실행을 더하면 더 강하다. 열망도 도움이 되지만 열망에 노력을 더하면 천하무적이다. 토머스 로버트 게인즈의 한 줄 명언으로 오늘 아침에도 즐겁게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할 주제는 어제 30일, 11월 30일에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이제 고향 창릉지구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구 계획이 확정됐다는 이야기 소식을 갖다가 드리고 또 민간 협력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낸다 관련해가지고 오늘 방송 한번 즐겁게 조금 다소 길 수도 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보도자료 11월 30일 10시에 등록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참고하고요. 관련해가지고 첨부 파일 다 있으니까 제 방송을 보시고 한 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민간 협력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도 사전 청약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발표를 보게 되면 오산 세교 2지구 평택 고덕 등 2,500호 1차 공고를 착수했고요. 그 다음에 연내 총 6,000호를 공급하는데 내년에 수도권 우수 입지 위주로 총 38,000세대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대비 60에서 80%대 추정 분양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중소형이 아니라 중대형 평형까지 이제 다양하게 또 브랜드까지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가지고 신혼 생애 최초 및 특별 공급 추첨제를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첨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든지 또 신혼부부 또 생애 최초로 해서 특별 공급 가점이 조금 부족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이걸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부천대장하고 고향 창릉 지구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중점적으로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일단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저는 이제 참고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민간 분양 사전 청약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틀이 나왔지만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이라든지 또 세부적으로 또 계획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뭐 2차, 1차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38,000호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민간 사전 청약 공급 계획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관심이 있게 보는 거는 화성 동탄도 있고요. 파주 운정도 있고 그리고 인천 검단도 있고 그리고 3분기에도 또 화성 동탄도 또 있으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성남 복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세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인천 검단이라든지 화성 동탄이라든지 평택 고덕이라든지 파주 운정 3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관심 계신 분들은 사전 청약 꼭 참고하셔가지고 계획대로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할 계획이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전 청약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 사전 청약이 지금 전에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지금 할 계획인데 민간 사전 청약을 처음으로 지금 한다고 하지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제 지구 지정 확정된 거, 정말 창릉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어제도 이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조금 딜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1월 안에 발표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갖다 정부에서 지켰네요. 그래서 고향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특히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서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또 서울시의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이제 38,000세대가 들어온다. 고향 창릉 신도시가 확정이 됐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이 될 거고요.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1.6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주거로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오늘이 이제 12월 1일이니까 최초 공급되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2023년에는 힘들 거라고 2022년에는 힘들 거라고 했는데 본 청약은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에 지금 사전 청약을 하는데 본 청약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뒤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 같고 실제 입주는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한 2026년 정도에 첫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획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특히 고양선과 GTX A 노선을 창릉역을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도 뭐 창릉역 확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서 제가 현장 화랑사거리 교차로 가서 제 영상을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정말로 이제 신설역이 확정이 됐고요. 이제 지구 지정이 확정됐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중심복합지구 CMD, 그 다음에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신도시 서북부의 경제수도,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서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갖다가 한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게 있어요. 이 38,000호가 전부 다 공공 분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상 다음번에도 제가 영상을 다시 새롭게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급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서 고향 창릉 치시게 되면 자세하게 민간 분양이 정말 세대수가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40에서 50% 정도가 민간 분양을 하니까 공공 분양만 꼭 기다리지 마시고 민간 분양 사전 청약도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정말 드립니다. 그래서 꼭 민간 분양도 사전 청약을 노리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분명히 저렴할 거고요.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반드시 이제 다양한 계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가점 때문에 좀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추첨제를 갖다가 된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못 하신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이라든지 고향 창릉 지구계획도 확정됐다. 그리고 205만원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정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가 문제지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걸 갖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제 내년 5월까지 특히 내년 3월 9일 대선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현 정부에 있을 때 지구계획을 확정했다는 게 저는 고무적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토지보상 절차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빠르면 이제 내년에 또 민간분양도 들어가고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들어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만 사전청약이 있는 게 아니라 내후년까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 부침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민간 사전 청약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Q&A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교통부 11월 30일 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사전 청약 관련해가지고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거의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 관련해가지고, 분양했던 사전 청약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은 또 유튜버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거는 넘어가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천대장하고 고향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확정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부천대장 신도시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김포공항 또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제 부천대장까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천대장은 이렇게 지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천대장 사전청약 계획을 보게 되면 2021년 12월에 뭐 19,000세대가 사전청약을 하고요. 조선공사는 2023년 상반기에, 여기는 최초 입주가 부천대장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뒤에 이제 창릉도 나와 있겠지만 이제 최초 입주가 2027년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한 6년 정도 남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1%, 공공주택 52.7%, 여기 정말 중요한 민간주택이 46.3%입니다. 민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핵심 포인트 고양 창릉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또 도면을 보고 더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많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다행스럽게 11월 30일 날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일단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치는 보시는 바처럼 현재 삼송역과 그리고 화전역 사이, 그리고 이제 원흥지구 오른쪽 편에 창릉이 들어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서울 바로 옆입니다. 서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는 정말 좋아지고, 이 중심에 이제 GTX-A 창릉역이 들어온다는,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창릉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스마일 TV를 들으신 분들은 고양 삼성뿐만 아니라 원흥지구, 향동,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신원동까지, 뭐 지축, 이곳 삼성벨트로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감도는 변동되는 게 없고요. 조감도는 전에 이제 봤었던 조감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신도시 숫자로 보는 고양 창릉 신도시를 보게 되면 면적은 거의 여의도 면적의 2.7배로 되고요. 239만 평이고요. 세대수는 37,889세대, 거의 38,000세대입니다. 공동주택단지가 49개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동주택단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새롭게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인구는 거의 한 83,000명, 거의 한 9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공원 녹지율은 38.6%, 여의도 공원의 13배입니다. 자족 기능은 판교 테크노밸리 1.6배, 9.2%가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자족 기능이 킨텍스라든지 대곡과 같이 연계돼서 또 인천국제공항도 가깝고 상암하고도 가깝고 마곡하고도 가깝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족은 정말 좋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학교도 유치원 7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까지 해가지고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숫자로 보는 주택 공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주택이 53.3%가 들어오는데 이 민간주택 보세요. 42.7%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민간 분양이 14,00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랑 공공임대 합치면 19,000세대죠. 제가 말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분양 6,000세대밖에 안 돼요. 공공임대가 거의 15,000세대입니다. 그래서 다 민간분양과 민간임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1주택에서 2주택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민간분양 꼭 노리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들으신 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청약은 올해 12월에 들어오는데 좀 아쉬워요. 1,700호밖에 안 되고 1,700세대밖에 안 되고 중요한 거는 34평이 없어요. 최고 큰 평수가 30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평과 30평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S6 블록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신혼희망타운으로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조선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제 말씀 맞죠? 최초 입주는 2026년이에요. 2026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릉을 예를 들어서 민간을 갖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공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2025년 안에는 입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속 늘리실 건지 아니면
오늘 제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를 갖다가 청약을 갖다 넣거나 대체로 해서 한 2, 3년간을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정 2029년 12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창릉 3기 신도시가 2년 전부터 2019년도부터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지구 지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최초 입주가 2026년 하반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5년이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사전 청약 입지는 여기 되어 있네요. S6 블록하고 신혼희망타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래울에 보면 7단지 원흥 동일 7단지 앞쪽으로 해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벌써 15분 지났네요. 부천대장 특화계획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천대장을 또 관심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부천대장 교통대책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SBRT도 주목하지만 5호선, 7호선, 9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GTX-B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구소산이 빠졌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큰 메리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가지고 참고하시고요. 부천대장에서 김포공항역이 정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종역까지 또 내년에 지금 개통을 먼저 선개통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요. 이 부천대장지구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감사스마일 TV는 창릉을 위주로 제가 오늘은 방송을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고양 창릉 신도시 특화계획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고양 창릉 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경제 문화수도를 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총록도시, 경제도시, 포용도시 세 가지 특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경제도시입니다. 경제도시. 일자리가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경제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내년에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고 또 지자체 단체장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또 내년 6월에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대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고양시장을 갖다 선출하는 게 또 저희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창릉천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첫 번째로 도시형 탄소 중립 전략을 위해서 그린 뉴딜을 실현하는 청록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삼송에 한번 와서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이렇게 주변에 뭐 녹지라든지 그리고 산이라든지 하천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미래신도시라든지 광교라든지 그 다음에 김포한강신도시라든지 동탄신도시로 가게 되면 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자연을 그대로 보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삼송만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개발한 택지지구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창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정말 활용 정점처럼 정말 점 하나를 찍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삼송벨트의 큰 메가 신도시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입지도 서울 바로 옆이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요, 창릉 3기 신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약 4km 정도의 길이의 창릉천은 생태하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문화 권역, 도심 휴게 권역, 자연 힐링 권역, 레저 운동 권역까지 해서 5개 정도의 주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개발할 계획이고요. 커뮤니티 문화 권역에 내 문화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할 거고요. 자연 힐링 권역 내 중앙공원도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가 좀 준비되면 또 세부적인 계획이 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특례시 나오네요. 고양 특례시에 걸맞은 서부권 신산업 기반을 갖춘 경제수도로 자족 중심 권역을 조성을 하고요.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을 하는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도시 규모에 맞게 행정 서비스라든지 재정 운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은 도시. 쉽게 말해서 광역시
광역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보니까 특례시로 했는데 일반 시에서는 뭐 가질 수 없는 그런 운영권이라든지 그런 자치 행정권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고요. 재량도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서부권의 자족 중심 권역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MD.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GTX 창능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업이라든지 문화, 공공, 주거 다양한 용도를 복합해서 개발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권 산업발전 축의 입지상 예를 들어서 이제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고양선 경전철역의 역세권의 계획의 예정인 창릉 테크시티 이제 가칭 창릉 테크시티인데 창릉 3기 신도시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데 이게 창릉 테크시티입니다. 그래서 주거, 배움, 일, 놀이 복합 공간으로서 이제 청년 주거라든지 창업 지원센터, 기업 성장센터 등을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이제 고양시는 정말 한 단계 위상이 더 높아져 가고요. 저는 쌍두마차 식으로 해서 창릉과 킨텍스가 같이 시너지가 충분히 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창릉 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곡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곡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대곡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2030년 넘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만약에 좀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2020년 하반기 정도에 대곡은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창릉 테크시티 조성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화전역 방향이고요. 이쪽이 이제 삼성 방향인데 아마 화랑교차로가 아마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화랑교차로. 그리고 GTX A역이 아마 이쪽에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3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행복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연결도시로서의 주변과 상생하고 공생하는 포용도시다. 첫 번째로 이제 기존 개발지와 연계해서 연결도시 개념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화정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지축지구라든지 뭐 화전이라든지 같이 연계되고요. 아래쪽은 덕은, 오른쪽은 향동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선홍하고 인접해서 한옥 특화마을, 역사문화체험공원, 뭐 최근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서원흥과 창릉천변에 창릉문화공원에 연계해가지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들어오면서 이런 또 역사 문화까지도 같이 돼서 제가 고양시가 이제 한류의 중심, 한류의 문화 중심의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도 문화의 최첨단에서 이런 것들이 잘 연계돼서 잘 조성이 됐으면 하는 게 감자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숲 연접부에서 망월산, 이게 이제 34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숲처럼 이제 개발을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저층의 특화 주거단지, 뭐, 테라스하우스를 아마 조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주거단지로 정말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고양 창릉 교통대책입니다. 여기 교통대책이 정말 촘촘히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들어와도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좋아진다. 일단 GTX A 노선의 창릉역만 이렇게 신설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진한다. 창릉역 신설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들어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창릉 3기 신도시는 이미 성공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 제2자유로 연결로를 신설을 하고요. 수색교 및 강변북로 확장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서울 방면 수요, 주요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BRT, 삼성뿐만 아니라 화정까지도 연결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지도를 보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창릉 3기 신도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BRT입니다. BRT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2자유로로 연결하는 화전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배차 간격을 상당히 좀 많이 늘린다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백신도로가 지금
이야기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서운흥로 확장까지 들어오고요. 서운흥로에서 이제 원당으로 해가지고 일산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도 지금 확장 공사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뭐 GTX-A가 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제가 패스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양선까지 이제 식사에서 이제 고양시청을 지나서 대곡역까지 들어오는 이제 식사 트램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기대하셔도 충분히 좋을 듯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대곡 수사선도 미리 개통을 하니까 이 부분도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의중앙선 라인이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 덕분에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들으신 분들께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고양 서울 은평간 철도건설, GTX-A 창릉역 신설, 대곡 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신설, 고양시청 식사지구 교통수단 신설, 경의중앙선 증차, 입주 초기 대중교통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중앙로 통일로 BRT 연계. 저는 이 중앙로 통일로 BRT 연계를 봤을 때 이제 수세까지 저는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 BRT 연계가 이 구파발역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지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파발 은평뉴타운에서도 충분히 BRT를 타고 창릉 3기 신도시로 올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울 옆에 있는 은평구도 저는 덩달아서 더불어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로 교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산 서운흥로 연결도로 결정됐고요. 이제 서운흥로 부분 확장, 그다음에 중앙로에서 제2자유로 연결 인터체인지 만들고요. 수색교 확장이고요. 강변북로 확장, 그다음에 덕은 2교 교차로도 개선되고요. 서울 간선도로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릉이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지금 인프라들이 교통이 확충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백신도로는 백석에서 들어오는 건데 지금 화정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정에서 이 이케아 구간이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좀 이유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또 좋은 거는 지금 대곡역 쪽으로 해가지고 원당에서 토당까지 연결되는 39번 우회 도로가 12월 말에 지금 개통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도로로 해가지고 이 지금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일산 서운흥로 연결되는 게 이 부분 이 도로가 앞으로 또 새로운 도로가 되면서 창릉으로 지금도 뭐 고양대로라든지 원흥강매도로가 정말 교통체증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도 분산이 되고 앞으로 고양시가 더더욱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기에 빠졌는데 이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한 2025년에서 2026년에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 개인적으로 감사 스마일이 공교롭게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2019년도에 이제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공교롭게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2019년 5월로 기억을 하는데 2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지났네요.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2019년도 5월 달에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2020년, 2021년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구 지정이 됐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지구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천지개벽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GTX-A, 두 번째 대곡 수사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물론 이제 GTX-A 플러스 이제 킨텍스도 있지만 저는 이 3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파주, 김포, 더 나아가서 서울시 강서구, 그 다음에 은평구, 서대문구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GTX-A가 안 들어온다, GTX-A가 창릉역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들어오는 걸로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그렇게 뭐 실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정말 급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매를 갖다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잡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제 오늘 감사스마일 TV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사심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당 후금하십시오. 청약을 넣어보시고 당첨되신다라고 하시면 정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경의중앙선 라인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다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마역 주변에 LOA 분양했을 때 제가 정말 백마역에 LOA 분양가 비싸지만 분양받아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경의중앙선을 주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곡을 주목을 했고요. 정말로 이 고양시에서 창릉 3기 신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주라든지 서울시는 당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릉으로 고양시로 들어와서 창릉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 뭐 IM 삼성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도 많이 들어가시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파트 가격 10억 안 넘었거든요. 킨텍스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었지만 7억대 8억대로 해가지고 전세 살지 마시고 아파트 만약에 나는 정말 좀 비싸서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금적인 여력이 되신다. 한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해도 정말 나쁘지 않고 오늘 힐스테이트 더 운정 청약날인데 오늘 청약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제 이야기에 또 많은 분들이 뭐 댓글은 남기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말씀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또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힘을 받고요. 또 오늘 아침 방송도 다소 길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사전청약도 민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말씀과 부천대장과 고양 창릉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